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국민들께 알리지 못한 내용이라면서 추가로 전한 내용입니다. 김선택 교수님,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든 이후에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다고 해서 계엄령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이건 또 하나의 자수행위예요. 네, 교수님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내용 이어가 주시죠. 예, 이 담화 내용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났고 4.19 혁명 이후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관위 그 전산 시스템에 북한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해킹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를 점령할 일이 아니고. 잠시만 이따 다시 듣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관위의 시스템이 취약해서 이제 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것 또한 뭐 계엄령 발동의 조건이 될까요? 이게 선호가 바뀐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예를 들어 뭐 북한과의 국지전이 있었다거나 뭐 이렇게 갖고 비상계엄 상황이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선관위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 김에 뭐 수사를 한다든지 서버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선관위의 어떤 그런 그 전산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주장은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 또한 적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그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는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이용해서 선관위를 이제 수사해서 부정선거 문제 의혹을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그 비상계엄의 목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늘 담화에서 부정선거란 표현 자체는 쓰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맥락상 보면 맥락상 뭐 보면 선관위에 이제, 뭐 의혹을 상당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전산 지적을 한 건데 시스템을 왜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그 점검하려고 했을까? 그랬을 때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유는 국정원이 전체 국가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관위도 점검하라고 했는데 선관위만 거절하는 바람에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부분적으로 제출한 것을 보고 점검을 해보니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도 그런 점검을 더 이상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이유를 내세워서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제도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정당화되기 비상계엄을 정당할 때 우리가 그 네. 조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네네. 그 선관위의 그 선거 전산 시스템을 그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 계엄령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위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합헌성을 전제로 한 그런 조치들은 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분석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한 것, 의혹을 제기한 거는 사실상 뭐 과거 있었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던 뭐 선거 조작 의혹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그런 취지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가 뭐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뭐 조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가 좀 뭐 반박하는 입장을 냈죠. 박병현 기자. 예, 맞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중앙선관위와 이제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네. 윤건영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이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만남을 하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선관위가 말한 대로라면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다. 그리고 해킹 여부 관련해선 이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선관위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선관위 입장에서는 뭐 외부의 침입 혹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 CCTV 전해드렸는데 이를 입수한 정인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라고 선관위로 보냈다는 겁니다. CCTV에도 그런 정황들이 담긴 거죠? 네,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이 필요 없으니 즉각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네. CCTV를 보시면요. 계엄군이 도착하자마자 방호실로 들어가 마구 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네. 이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에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텅 빈 대형 트럭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선관위에서 지금 이렇게 비교 화면이 나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려 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각종 전자장비로 보이는 장비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 어떤 걸 갖고 나갔습니까? 요란하게 선관위를 장악한 것 치고 압수한 건 당직자 휴대전화 5대 뿐이었습니다. 네. 이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저곳이 서버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버 장비를 전체적으로 훑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네. 이 부정선거 주장, 극우 인사들이 해온 건데 수사기관이 늘 아니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엄군을 보낼 만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단서들이 잡혔던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한 극우 인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고 고발했는데요. 지난 8월 경찰은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때도 부정선거라는 고소고발이 잇따랐지만 모두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매번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온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믿고 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믿게 된 건가요? 윤 대통령이 즐겨봤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들이 자주 주장해온 게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의 썩은 함부를 걷어내는 대수술에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부정선거 수사 지금 다 잡고 있으니까 그냥 너들 날리겠다. 까불지 말아라 하는 정보용. 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등 윤 대통령이 즐겨 쓰는 단어들도 다 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세계관에서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세계관을 이해해야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낸 이상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였습니다.